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의대 김중일입니다. 저는 오늘 메로우 스티뮬레이션 테크닉을 이용한 카틸리지 리제너레이션 프로시저가 과연 아직까지 유효한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Still worldwide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지만 사실 마이크로 프랙처나 이네스트 마이크로 프랙처로 대변되는 메로우 스티뮬레이션 테크닉이 기타 다른 오츠라든가 ACI에 비해서 inferior patient outcome을 보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로우 스티뮬레이션 테크닉이 과연 어벤던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반론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적절한 인디케이션에서 잘 시행할 경우에는 미드텀까지 펑션이나 페인 릴리프 측면에서 괜찮았다는 논문들도 사실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답을 드리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랙처는 2000년대부터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근간에는 인익스펜시브하고 심플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쉽다라는 그런 편견들도 있지만 사실 잘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페리페랄 림을 확실하게 좀 남기는 게 중요하고 또 칼시파이드 레이어를 이제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서브콘드랄 본을 너무 자극하거나 데미지를 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 아우를 이제 적절한 깊이로 뚫고 마지막에 토니켓을 풀어서 이제 블리딩이 되고 패드롭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야지만 사실 월스와야 될 가능성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프랙처를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이는 그런 인디케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문 또 교과서적으로도 많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45세 이하의 젊은 연령에서 ECM 이하의 이제 스몰 사이즈가 있으면서 컨테인드 리전이 있는 경우에 결과가 좋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디시전을 하실 때 사실 콘드랄 디펙트에 대해서 디펙트 사이즈나 이제 디맨드를 고려해서 결국 이제 트리트먼트 옵션을 정하기 이전에 사실 메니스커스 스테이처스나 이제 코로날 플레인의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어세스먼트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 스테이처스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MAT나 이제 리페어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제 바로스 얼라이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HTO를 통해서 적절한 교정을 같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결과를 아마 기대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카틸리지 프로시저를 하지만 이런 메니스커스나 얼라이먼트 또 리가먼트에 대해서 잘 이벨리에이션을 해서 같이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45세 환자분이시고 1년 전부터 레프트 미디얼 사이드 페인이 있으셨고요. 3개월 전부터 보행 시 내측 부위 통증이 악화돼서 재활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은 오른쪽은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보이지만 왼쪽은 바로스 5도의 이제 마일드 오웨이를 보이고 있고 AP 라테랄에서는 얼리 오웨이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MRI를 보면 코로날에서는 한 8mm, 사지탈에서는 한 15mm 정도 되는 콘드랄 디펙트가 있고 메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쪽에는 약간의 디제너레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같은 4 컴포넌트로 정리를 해보면
1.2cm 사이즈의 스몰 사이즈 리전이 있으면서 메니스커스에 이제 디제너레이션이 있고 마일드한 바로스 디포미티가 5도 정도 있는 환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께서 당연히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하시겠지만 페일할 경우에는 이제 카틸리지 리페어 프로시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이 환자에서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럴 드릴링을 먼저 1차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아스트로스콥 소견에서 보면 ICRS 그레이드 3 to 4 리전이 예측했던 대로 있었고 좀 언스테이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페리페랄 림을 좀 잘 정리를 한 이후에 이제 카시파일 레이어를 잘 긁고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을 했었고요. 메디얼 메스크 포스테리온에 있는 이런 디제너레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정리를 했습니다. 1년째 팔로우 MRI를 찍어보면 약간 이제 본메로 이데마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카틸리지 리페어가 비교적 잘 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째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뭐 1시간 이상 걸어도 통증이 별로 없을 정도로 환자분은 만족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영한 페이션트에서 스몰 사이즈 리전에서는 바루스가 5도 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환자는 여자 49세 환자분이시고요. 2년 전부터 라이트 미디얼 사이드 페인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6개월 전부터 이제 보행신 내측 부위 통증이 악화돼서 제 외래에 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보이고 있고 AP 라테랄에서는 뭐 오해 소견이 아주 데피니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시언 MRI를 보면은 코로날에서 한 9mm 정도, 사이탈에서 한 20mm 정도 되는 그런 콘드랄 디펙트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1.8cm 정도 사이즈의 리전이 있으면서 메니스커스에 약간의 디제너레이션이 있고 얼라이먼트는 괜찮았던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텐데 수술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와 드릴링 외에 사실 1.8cm 정도 되는 사이즈 리전이 되게 이니셜리 측정이 되면 되게 언스테리한 부분들을 제거하다 보면 2cm이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약간 오그멘티드 마이크로 프랙처라는 이제 콜라겐 성분을 이제 준비해서 수술장에 들어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로스콥을 보면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사이즈가 좀 더 큰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언스테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디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저너티브가 좀 있어서 파셜 매니섹토미를 시행했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미니 오픈을 해서 이제 페리페랄 림을 잘 정리를 해주고 칼시파이드 레이어를 이제 긁어낸 이후에 이제 멀티플 드릴링을 여러 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드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필업을 시켰습니다. 1년째 이제 팔로우 MRI를 보면은 카틸리지 리페어가 비교적 양호하게 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년째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가끔 내층 통증은 있지만 큰 통증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 좀 다른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프랙처가 아니라 드릴링을 시행했고 오그멘티드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했는데요. 사실 그간의 마이크로 프랙처에 대한 컨선들이 약간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서브콘드랄 본 프라브롬인데요. 되게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면서 서브콘드랄 본의 이리테이션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메타플라지아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본의 오버그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본이 오버그로스가 생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페일리어 레이트가 높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서브콘드랄 본 플레이트를 이제 데미지를 주게 되면 사실 시스트 포메이션이나 플레이트 디스트럽션이 되는 경우들도 흔하진 않지만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제 외래에 왔었던 환자인데요. 여자 50세 환자분이시고 외부 병원에서 1년 전에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받았던 히스토리가 있으십니다. 보면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했던 그 부위에 이제 시스트 포메이션이 되면서 본메로 이레마가 상당히 심하고 언더라잉한 이 카틸리지에 약간 디태치먼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리뷰를 해보면 얼라이먼트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사실 스몰 사이즈 리전에 가까웠는데 서브콘드랄 본이 디스트럽션이 됐던 것이 아마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이크로 프랙처를 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또 하나의 컨선은 사실 마이크로 프랙처를 통해서 인두스되는 메센카임 스템셀의 양이라는 게 상당히 적고 또 메센카임의 클라시 사실 쉽게 워시아웃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카틸리지가 하이알링 카틸리지가 아닌 파이버스 셀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나가면 특히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 이제 펑션 자체가 gradual deterioration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텀이나 롱텀에 대한 컨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저는 드릴링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드릴링을 하게 되면 조그마한 홀을 딥하게 그리고 여러 개를 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게 되면 되게 이제 댄스한 본이 가쪽으로 밀리면서 본 데브리들이 생기고 본 채널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서브콘드랄 본의 데미지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딥하게 뚫기 때문에 좀 더 리저너티브 포텐셜이 많은 본메로 스템셀을 인듀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베이직 스터디에서는 이런 장점들이 보여지는 스터디들이 있지만 아직 이런 두 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클리니컬 스터디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드릴링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카틸리지가 잘 리저너레이션 되기 위해서는 메센카이멀 스템셀과 미리 충분하고 또 스카폴드라고 하는 셀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셀을 포스터링 할 수 있는 그 그로스 팩터들이 충분할 때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요. 사실 마이크로 프랙처를 통해서 인듀스 되는 셀도 적고 스카폴드도 쉽게 워시아웃되고 그로스 팩터도 같이 워시아웃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개 스카폴드를 더해주거나 그로스 팩터를 더해주는 그런 인핸스 마이크로 프랙처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콘드로 가이드는 이제 아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대표적인 이제 인핸스 마이크로 테크닉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트리젠이나 카텔필 같은 인젝터블한 아테로 콜라겐들이 많이 나와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로스 팩터를 넣어주는 거는 뭐 PRP나 비맥 같은 것들도 될 수 있는데요. 비맥도 뭐 셀 세라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뭐 광해에서 보면 사실 인핸스드 마이크로 프랙처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와 유사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55세 환자분이시고 레프트 니페인이 있었는데요. 사실 보시면 텔레에서 바루스 4도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은 사실 OA가 없고 증상이 없는데도 비슷한 정도의 바루스를 보이는 거 봐서 컨스티튜셔널 바루스가 아마 4도 정도 있는 환자인 것 같고 OA 체인지는 아주 데피니트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MRI를 보면 코로나에서는 10mm 정도, 사이트에서 15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리전이 있고요. 지금 보면 1.8cm 사이즈의 리전이 있고 메니스커스는 비교적 괜찮고 컨티슈널 바루스가 한 4도 정도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카틸리지가 이렇게 언스테이블하게 떨어져 나온 것들도 있고 주변이 꽤 언스테이블해 보여서 1.8cm이 많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오픈을 해서 페리페랄 림을 잘 정리하고 멀티플 드릴링을 시행한 후에 콘드로 가이드를 시행하면서 여건이 돼서 이 환자는 이제 비맥까지 사용했던 케이스입니다. 6개월째 팔로업 MRI를 보면 뭐 본메로 이데마가 좀 남아 있지만 카틸리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리저네이션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여자 52세 환자분이시고요. 3년 전부터 메디얼 사이드 디페인이 있으셨고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악화되면서 20분 이상 걷기 어려웠던 분이십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오른쪽은 이제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보이는데 반해서 왼쪽은 바루스 5도가 보이고 있고요. AP 라테랄 상에서는 이제 마일드 웨이가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MRI를 보면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심한 소견이었고요. 코로나에서 15mm, 사이트에서 20mm 되는 꽤 큰 사이즈의 위전이 보였고 정리해보면 3cm 사이즈의 위전이었고 메니스커스는 비교적 양호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5도 정도의 보더라인의 바루스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냥 아스로스콥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이즈가 비교적 크고 그리고 반대쪽에 얼라이먼트가 정상이기 때문에 이 5도의 바루스가 그래도 꽤 의미 있는 바루스로 생각해서 HTO를 같이 시행했었습니다. 실제 아스트로스콥을 보니까 ICRS 그레이드 3, 4 리전이 메디얼 피메럴 콘달의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메니스커스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케이스라 제가 이때 마이크로 프랙처를 했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HTO를 시행했고 1년째 이제 얼라이먼트가 잘 유지가 되고 본 유니온을 얻었습니다. 1년째 팔로업 MRI를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카틸리지 힐링을 보였고 세컨드 아스트로스콥상에서 파이버러스 힐링이 컴포넌트가 많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카틸리지 리저네이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팔로업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환자분은 특별히 무릎 통증은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앞서 본 거랑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요. 남자 50세 환자분이시고 2년 전부터 레프트 미디얼 사이드 페인이 있었고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악화됐던 분입니다. 이 환자는 보면 특징적인 것이 이제 왼쪽에 바루스 7도가 있는데 오른쪽은 증상이 전혀 없고 오해가 없는데도 비슷한 정도, 오히려 조금 더 심한 바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셔널 바루스가 있는 환자고 OA 정도는 이렇게 마일드한 정도의 OA였습니다. MRI를 보면 코로나에서 13mm, 사이트에서 23mm 정도의 컨트롤 디펙트가 있으면서 메니스커스에 컴플렉스 테어가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3cm의 미디움 사이즈 리전이 있으면서 메디얼 메니스커스 컴플렉스 테어가 있어서 메니스커스를 일부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7도 정도의 컨디셔널 바루스가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에서도 저는 뭐 그냥 바루스를 그냥 두고 뭐 카트리지 리페어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7도 정도면 꽤 의미 있는 바루스라고 생각했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HTO를 같이 시행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HTO를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영스테이블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분을 다 제거한 이후에 마이크로 드릴링을 시행을 했고 메니스커스 테어에 대해서는 이제 파셜 메니섹토미를 시행하고 코라덴 스카폴드를 같이 사용한 이후에 HTO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째 이제 얼라이먼트가 잘 유지가 되고 유니온을 잘 얻어서 팔로우 MRI를 보면은 이제 카틸리지 리네이션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컨홀 아스로스콥 상에서도 카틸리지 리제네이션이 비교적 잘 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3년째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뭐 안티리오니 페인이 H2 때문에 좀 생기셨는데 그래도 평지의 보행시의 통증은 많이 없어진 상태로 만족하면서 지내고 계십니다. 6번째 케이스인데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4번째, 5번째 케이스에서 보면 저는 사실 사이즈가 좀 크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 이제 보더라인에서도 HTO를 상당히 많이 이제 시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가끔 이런 케이스들을 접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남자 59세 환자분이시고 레프트 메디얼 사이드 페인이 있으면서 제 외래 이제 림핑 게이트로 왔고 외부 병원에서 3개월 전에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했던 히스토리가 있으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면 사실 메디얼 컴파트먼트 웨이가 상당히 심하면서 본메로 이데마가 있고 어떻게 보면 포스트 아스트로스코피 오스트로 네콜시스로 보일 정도의 소견이었습니다. 가져온 엑스레이를 보면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케이스와 비슷하게 이제 바루스가 이제 컨스티튜션 바루스가 있는 환자였죠. 그 외에는 약간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웨어사이드 MRI에서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미디움 사이즈 정도의 리전이 있고 결정적인 것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미디얼 메니스커스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도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키스링 이전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하고 코라덴 스카폴드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디움 사이즈 리전이고 키스링 리전이고 메디얼 메니스커스의 서포트가 전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컨스티튜셔널 바루스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프랙처만 했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아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면 저는 이제 메로 스티뮬레이션 테크닉이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에이지나 리전, 액티비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메니스커스나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교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하면서도 이 칼시파이드 레이어를 잘 제거하면서 또 서브콘드랄 본을 너무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핸스먼트 테크닉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사실 파이브러스 카틸리지 힐링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롱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컨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뒤쪽에 나오는 셀 세라피 쪽에서 조금 더 채워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